키라켰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치와 군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게 된 계기는 정경두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지난 18일 날 정경두 국방장관이 임하고 새로 서욱 국방장관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경두 국방장관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그 휴가 관련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비일관적이면서 우리에게 상당히 의문을 자아내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경두 장관이 군이 정치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하는 신여화되는 그러한 전례, 유산을 남긴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새 우상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민주국가의 건전한 그 정치와 군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건전한 정치와 군의 관계는 강군 육성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지나치게 우위가 되면 군은 정치 신여가 되고 그러면서 군의 전투 준비 태세가 약화돼서 외침이 도래할 경우 국가를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군이 지나치게 또 우위에 서게 되면 군이 정치에 개입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권위주의적인 그런 정권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므로써 민주정치도 발전하고 동시에 이 국가의 국방력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와 군의 건전한 관계에 대해서는 가장 유명한 그 학자가 사무엘 P. 헌팅턴입니다. 그는 국가와 군대라는 책자를 통해서 건전한 그 정치와 군의 관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그 대안은 객관적 이 문민 통제인데요. 문민 통제가 되어야 되지만 그 수준은 객관적이라고 모든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시하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정치는 군의 전문성, 전문 영역을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군이 군의 일은 알아서 하도록 하면서 승인은 하되 형식적인 권한만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헌팅턴은 군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작용을 하고 서로 건전하게 상호작용을 할 때 건전한 민군 관계, 정치와 군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대의 정치적 중립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치적 중립이 뭔가에 대해서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군대는 정치에 전혀 말도 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 것, 이것을 그 정치적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어떤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편향되는 방향으로 정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군인이라고 해서 투표도 하지 않고 정치에 대해서 전혀 자신이 생각하는 의견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군인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가장 최선의 어떤 방안은 군의 전문성 유지입니다. 군이 소신을 갖고 전문적인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면은 자동적으로 정치적 중립이 유지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군인들의 소신 유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군인들이 소신을 유지하고자 했던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경우만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뭐 여러분들께서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그 사임하신 거 잘 아실 겁니다. 그 시리아에 주둔해 있던 미군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면서 안보 공약을 사실은 파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매티스는 사임하게 됩니다. 또 사실은 이제 존 켈리 비서실장 또 해병대 대장 출신인데요. 이 사람도 트럼프 옆에서 트럼프가 실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가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보필을 하다가 사임을 했습니다. 또 이 국가안보보좌관을 했던 맥메스터는 육군 중장이었는데요. 이 사람 또한 그 트럼프 옆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다가 사임을 했습니다. 또 국방장관과 같은 그런 고위직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자들도 미국의 경우에는 소신을 유지한 사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986년도에
미국의 올리버 노스라는 그 해병대 중령이 그 미 의회에서 자신이 이란에 무기를 판매했고 그 무기 판매 대금을 니카라과 반군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은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본인은 감옥으로 갔습니다만 나중에 미국 사회에서는 높게 평가돼서 총기협회 회장까지 되면서 저명 인사로 그 타발꿈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해 일이죠. 2019년 그 10월에는 그 역시 해병 중령입니다만 알렉산더 빈드만 중령이 그 국가안보실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가안보실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하는 통화를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에 유리한 조치를 부탁했다는 것을 당당하게 정보를 읽고 나와서 증언을 함으로써 상당한 그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빈드만 중령은 지금 그 전역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러한 그 명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반대로 최근 우리 군과 정치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서일병 구하기인데요. 사실 서일병의 그 휴가 연장, 전화 휴가 연장하는 건 당연히 규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반 조직과 마찬가지로 군 조직도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전화로 지휘자 또는 그 직속 지휘관에게 그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일병의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19일에 그 병가 중에서 4일만 병원에 갔었고요. 그리고 사실 의정부까지 갈 수 있는 뭐 그런 힘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통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직속 상관 또는 직속 그 지휘관한테 직접 보고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이 서일병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는 누구에게 보고해서 누구의 승인을 받았는지를 조사도 하지 않는 채 그것이 규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린 겁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했고 국방부가 아니라 추방부 아니냐 이렇게 그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경도 국방장관은 국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을 번복을 하고 이상한 논리로 사실 서일병을 옹호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실망을 줬으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수분에 걸쳐서 긴 글로 이 정경도 국방부 장관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발췌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책임진 국방부 장관의 자질과 역량, 기계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방부인지 법무 장관 보좌관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정 장관은 마지막까지도 정권의 호위무사이자 해바라기 정치 군인의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군을 정치로 오염시킨 정 장관의 과오는 군의 불명예스러운 역사로 영원히 기록되고 기억될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 참담한 평가죠. 자, 그러면 정 장관이 과연 이 서일병 구하기에서만 사실 그 군과 정치의 관계를 그 허물어뜨리고 비굴한 자세를 보였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이 군사 분야 합의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전투 준비 태세에 전혀 지장을 안 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휴전선 근처에서 정찰 활동을 중단하면 당연히 전투 준비 태세가 약화되는 것이요. 전투 준비 태세가 이 정도로 약화되지만 이러이러한 다른 조치로 보강을 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되지만 군사 합의가 전투 준비 태세에 이 영향을 안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 제1조에 보면 분명히 상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한 거 한국 공격하기 위한 의도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군사 분야 합의의 위반이 아니라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동안 정 장관이 북핵 대비 노력을 해온 게 있습니까?
북핵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대응하겠다는 개념을 국민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또 필요한 무기를 증강한 적이 있습니까? 또 필요한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F-35, 글로벌 호크, 그 다음에 공중 구비기 등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도입되었지 결정은 박근혜 정부에서 다 한 겁니다.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겠습니까? 외치어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한테 가장 심각한 위협은 북핵 대비 아닙니까? 그 북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전혀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해서 미군의 이 책임을 면제해 주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현 정권이 그것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서 앞장서서 추진한 겁니다. 또 북핵 대응에 필요한 미사일 방어망이라든지 또 이제 선제 타격을 위한 다양한 그 첨단 무기를 개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경항공모함, 원자력 잠수함, 장기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상황이 맞는지도 입증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증강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한다고 지레짐작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된 것은 정경도 장관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전 장관들도 그랬고 지금 장군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진급제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진급의 목적은 뭡니까? 상위 직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엄선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려면 당연합니다. 사실 군사 지식이 누가 충분한가? 또 이제 상급자의 평가가 어떤가? 또 앞으로 상위 직책에 진출을 했을 때 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잠재 역량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사실 인성은 어떤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사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또 이제 비록 미흡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제 장관이나 참모총장들이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군사 지식이나 잠재 역량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무조건 충성하는 사람들, 잘 처신하는 사람들만 뽑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군인들을 볼 때 계급 위주로만 보지 마십시오. 국민들께서는 사성장군, 대장 정도가 돼야 군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장보다 더욱 똑똑한 중장이 많고요. 중장보다 더욱 똑똑한 소장이 많고요. 또 소장보다 더욱 똑똑한 준장, 준장보다 더욱 똑똑한 대령, 대령보다 더욱 똑똑한 중령. 그 다음에 영관급보다 더욱 똑똑한 위관급도 있고요. 장교들보다 더욱 똑똑한 부사관도 있고 사실은 장교, 부사관보다 더욱 똑똑한 병사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일을 얼마나 잘 했는지를 보고 사람을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지 않고 군과 정치의 관계가 균형을 이루어서 이 민주주의도 발전을 하면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강군을 육성하는 조건은 한두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 또 정치권, 국민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군인들은 무엇보다 사람이 아닌 조직, 다시 말하면 국가와 군대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군인된 근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우리 선배들은, 우리 후배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은 나중에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까? 이러한 좀 더 거시적인 그런 그 잣대를 갖고 소신 있게 전문성에 근거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군인들이 갖고 있는 직위나 계급보다는 그 사람의 사람됨, 전문성, 군인으로서의 그 자질, 그리고 업적을 중심으로 평가하십시오. 계급이 낮아도 국가에 더욱 많이 기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소신을 위해서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상급자로부터의 잘못된 지시에 저항하느라고 손해를 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찾아서 칭찬해주고 존중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늘어나야 우리나라 군대가 강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고칠 것이 많은 사람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치권 인사들. 제발 어떤 개인적인 이익 또는 자기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 군을 편애하지 마십시오. 군은 제발 건드리지 마십시오.
다소 정치적으로 손해보더라도 강력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토론하고 정책을 입안하십시오. 군이 국가방위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발 군대는 건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